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촬영입니다. 네, 암호화폐 시황 두 번째 영상이죠. 이전에도 공지 드렸다시피 아침에 올리는 증시 시황과는 별개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암호화폐 시황도 올릴 예정이니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영상은 주식 시장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암호화폐 상황을 보자면 지난주 비트코인이 28,000달러를 돌파해서 마감하며 1분기 최고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1분기에 72%가 상승했는데 이것은 금은 물론이거니와 증시와 비교하여도 훨씬 높은 상승률이었죠. 특히 바이낸스 기소와 같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마감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월간 상대 강도 지수가 작년 초 이후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50을 돌파했는데 월간 상대 강도 지수의 50 상향 돌파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의 전환을 의미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이 좋고 말고의 단계가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흐름이 매우 좋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만 갑자기 악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암호화폐 시장만의 악재는 아니고 모든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악재인데요. 바로 사우디의 감산 소식입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세계의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에 이어 추가적으로 하루 116만 배럴 감산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참고로 현재 오펙 플러스의 1일 원유 생산량은 평균 3천만 배럴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 약 4% 정도의 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소식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WTI의 가격은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급등해서 한때 80달러를 돌파했고 지금은 가격이 살짝 안정이 되기는 했지만 조만간 다시 80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실제로 이 소식에 여러 투자기관들에서 향후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가가 높아지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겨우 잠잠해졌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는 데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공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도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네. 당연히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지겠죠. 낮추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물가가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르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 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장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이 발표된 후 비트코인 가격은 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바이낸스 기소 소식에도 금방 회복했던 28,000달러도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유 가격의 상승은 당연히 암호화폐에만 영향을 미칠 게 아니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번 유가 상승은 비트코인에게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원유와 같은 자원이 비트코인과 달리 왜 하등 자원인가 하는 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작년에 원유 생산량을 1일 200만 배럴 줄였지만 실제 평균 감소량은 약 75만 배럴 정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요에 대해 공급이 탄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어렵죠? 이런 겁니다.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합니다. 가격이 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줄여주길 기대하면서 나는 열심히 만들어서 팝니다. 줄인 사람들만 손해를 보고 나는 이득을 얻습니다. 참 쉽죠? 그런데 이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자산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금값이 오릅니다. 채굴업자들이 금을 더 많이 캡니다. 가격이 내립니다. 닭고기 값이 오릅니다. 축산업자들이 더 많이 번식시키고 더 많이 도축합니다. 값이 내립니다. 심지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상승합니다. 기업이 유상증자합니다. 주가는 내리고 기존 주주들은 가치 휘석을 앉아서 얻어맞습니다. 이처럼 모든 자산들은 수요에 대해 공급이 탄력적이기에 예상만큼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유가가 치솟으면서 수많은 기관들에서 유가가 200달러 넘긴다 주장할 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지속적으로 외쳤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저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수요에 대해 공급 측의 반응인 제로인 거의 유일한 비주권 자산인 비트코인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자산인 이유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불가능한 주인이 없는 절대적인 자연 에너지입니다. 다른 모든 자산들은
그 자산의 주인이 있는 주권 자산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산들의 주권을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가질 수 없습니다. 주식의 주인은 회사와 경영자들이지 결코 주주들이 아니죠. 물론 겉으로야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치켜 세우지만 회사의 실제 주인들 중 어느 누구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CEO가 한번 잘못하면 바로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반토막도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주인이 있는 자산은 크게 믿지 않습니다. 이번에 원유 생산량이 또다시 감산된다 하여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유가는 일시적으로 오르겠지만 어차피 수개월 정도의 문제일 뿐입니다. 작년 200만 배럴 감산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흐를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작년과 달리 실제로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가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유가가 200달러를 돌파하지 못한 것은 달러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정말 미친 듯이 올릴 때였으니까요. 근데 올해는 아니죠. 금리 인상은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가치가 더 오르지 않으니 유가만 강하다면 충분히 100달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오르겠죠.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한 차례 정도는 더 올릴 수 있겠죠. 금리 인하는 예상보다 더 밀릴 수 있겠죠. 주가와 암호화폐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뒤로 밀리겠죠. 하락장은 끝이 났지만 바로 상승장으로 가지 못하고 박스권을 그리겠죠. 마치 후진기어에서 전진기어로 바로 바꾸지 않고 중립기어를 한번 거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시간을 이용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할인가의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몇 달 뒤로 밀렸던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면 더 많이, 더 빨리 부자가 되겠죠. 가치를 보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팔아버린 사람들을 뒤로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신 분들이라면 어떠한 패닉도 없을 것입니다. 눈앞만 보는 사람들이 헐값에 내던지는 자산을 줄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시황 영상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